제3자 부단계획 근절 방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브로커들이 업체명이나 홍보물에 정부 지원, 정책 자금 등 문구를 사용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께서 이들을 정부나 공공기관으로 5인 이용하게 되고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받는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커가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리 작성 및 신청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내고 있어 정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일부 브로커는 지원사업 선정을 약속한 뒤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보험을 끼워 팔고 있어 이로 인한 영세기업의 금전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간의 추진 성과입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합동으로 제3자 부단계획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 자진신고자 면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중기부 및 중기부 관할 정책금융기관 4곳에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지난 7개월간 총 530건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중 정부 공공기관 사칭 7건과 컨설팅 계약 불이행 2건 등 부당 개입이 의심되는 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7건에 대해 총 270만 원의 소액 포상금을 지급했고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지급 예정입니다. 또한 브로커 이용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정책 참여 제한, 자금 회수 등에 대한 면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달여간 브로커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자진 신고자에 대한 면책 범위와 신고 포상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크몽, 숨고 등 전문가 매칭 플랫폼에서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한 컨설팅 활동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들 플랫폼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플랫폼 내 브로커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플랫폼에서 정책자금, 승인보장 등 키워드 입력 시 불법 브로커 경고 팝업을 강력히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내에 정책자금 관련 채팅방 개설이 40%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불법 브로커를 민생물가 교란범죄의 일환으로 보고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과제입니다. 먼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브로커의 지원사업 대리 신청과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을 차단하겠습니다. 브로커가 여러 기업을 대리 신청할 경우 IP 탐지를 통해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유사 중복성을 탐지하여 브로커가 대리 작성한 서류는 적발 탈락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평가위원과 신청 기업 간 유착을 사전 방지하겠습니다. 평가위원 구성 시 난수 추첨, 7인 이상으로 구성, 1차, 2차 평가위원 차별화 등으로 개별 위원의 영향력을 제한하겠습니다. 평가위원이 보는 사업계획서 등에는 기업 대표자명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여 친분 있는 기업에 점수를 높게 줄 수 없도록 막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운영 근거법인 중소기업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 부당 개입을 별도로 정의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는 형법상 사기죄 등을 근거로 부당 개입에 대응하고 있으나 피해 사실 확보가 필요한데 이 경우가 좀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정책자금 브로커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속이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중기부의 부당 개입 조사 근거와 신고자 보호 규정 등도 마련해 부당 개입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제3자 부당개입 신고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브로커의 서류 위조 권유, 보험 끼워 팔기, 정보기관 사칭 등 불법 행위를 겪으셨거나 불법 브로커로 보이는 현수막이나 온라인 광고 등을 보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에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다른 건 뭐 별로 저는 다른 의견 없는데 이 제3자 부당 개입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금지하는 건 맞을 것 같고 그죠? 예를 들면 금지하는 대상이 내가 정말 그냥 선배로서 선의로 도와준다. 이걸 처벌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내가 예를 들면 돈을 벌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면 뭐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이런 경우로 제한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컨설팅은 허용하는 게 겁니다. 근데 그 구분이 명확하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저희가 근데 그래서 이거를 법에 형벌을 가하면 네. 예를 들면 이게 정당하게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그러고 나서 내가 수술을 받았다. 예. 그게 그리 나쁜 일인가요? 예를 들면. 네. 근데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조건을 만들어서 받았다. 이거는 혼내줘야지. 근데 이거는 기존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받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적정하게 뭘 받았다. 이거를 형사처벌을 새로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게 타당하냐. 이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형벌 과잉 사회거든요. 뭐든지 처벌해요. 그리고 심지어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러면 그냥 기존의 형벌 규정을 확장해서 그래가지고 막 판례 새로 만들어가면서 새로 막 추가하고 이게 마치 능력처럼 실질적 입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사법 과잉. 누가 책도 냈던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형벌이 많다. 그러니까 이 뭐 수사가 뭐 마치 세상의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그런 논쟁도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형벌을 줄이고 실질적인 제재는 가하되 다른 제재 방법을 찾자고 한 게 이제 형벌의 비범죄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당하게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수술을 받았다. 이거를 형벌을 가할 사안이냐 과연? 근데 그럼 허용할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존 형벌도 지금 과징금으로 다 경제 제재로 전환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금지하되 그냥 도와주는 건 괜찮고 영리를 목적으로 되는 사람을 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영리로 하면 안 된다. 이 정도로 하고 만약에 그걸 돈벌이로 했다고 하면 그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든지 경제적 제재를 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형벌로 하지 말고 금지는 하되 형벌로 하지 말고 뭐 이익의 몇 %,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얻은 이익의 몇 배. 이익은 환수해야 되니까. 이익의 뭐 몇 배 또는 정해진 금액의 총 얼마 중에서 높은 거. 우리 맨날 하던 방식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게 제가 드는 생각이네요. 물론 이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너무 그냥 형벌 이렇게 했길래. 네. 네. 대통령 그 형법상 사기죄를 저희가 적용하려고 경찰하고 많이 협의를 해봤는데 기방행위는 존재하지만 그 재산상 손실이 사실 받게 해주겠다 하고 수수료를 받고 이제 아니 그 피해자는 그 당사자가 아니고 국가죠. 이제 국가의 피해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경찰에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많이. 근데 우리 법무부 장관 평생 형사범 조사했는데 이게 아니 국가에 대한 사기 행위 아닙니까? 원래 조건이 안 되는데 조건을 가짜로 만들어서 지원받으면 국가에 대한 사기죄 같은데? 뭐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는 유형이 다양한 유형을 설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니 지금 예를 든 거. 네, 지금 조건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수출 실적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받았다. 이 사기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 집행자에 대한 사기가 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청 과정에서 거짓으로 서류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보험 끼워 팔기 하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 사업 신청자는 사기를 할 생각이 없는데 예. 이 업자가 가짜로 막 국가가 써가지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전문적으로 하는 스미싱 업체도 개입이 돼 있고 해서 국가에 대한 사기가 되기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한테 또 이렇게 뭐 어떤 그런 경우도 경제적 제재로 하면 되지 않나? 그 때문에 이 처벌 유형을 또 만들어낸다는 게 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독일에 비해서 대한민국 형벌 규정이 3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익을 이제 측정해서 회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예,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수사를 허용하자. 그 수사권 남용 아니에요? 행위 자체를 규제하지 않은 형태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익을 이제 아니 금지를 하되 예.
그 제재를 꼭 형사처벌을 해야 되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경제 제재로 충분하지 않냐. 또 돈 벌자고 하는 거니까. 이거 걸리면은 3배 물어내야 된다. 라고 하면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그 피해액의 뭐 몇 대, 이익의 몇 배 이런데 이게 이제 여러 행위를 예를 들면 대리 신청 아니 그럼 지원금의 뭐 몇 프로 이렇게 버리는 거죠. 예, 아니 그거 하기 나름 아닌가요? 여러 가지 방법 고민. 그러니까 지원금의 몇 프로, 얻은 이익의 몇 배, 고정액으로 얼마 이하 이렇게 할 텐데 이 3개 중에 높은 걸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러지 않냐는 게 내 생각이에요. 뭐든지 형벌로 제재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조금 우리는 바꿔야 되겠다. 너무 많아요. 네, 기존에 이제 현행법 규정을 다양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수사를 해봤는데 대부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 규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 사기죄 대부업법으로 해서 그 대부분 아니지. 예,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보험업체들이 하는 경우에 이제 많이 끼워 팔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도.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분하에 자기들 보험 상품 끼워 팔고 있는 그런 행위도 제재하기가 좀 어렵고요. 각종 이제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필요한 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부 뭐 예를 들면 정부 지원 뭘 하는 거를 컨설팅 또는 뭐 서류 작성 대행 뭐 조언 등등을 해주고 이를 이유로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면 되잖아요. 그건 적당히 써서. 허위 서류나 과도한 수수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네. 과도한 수수료 받는 건 아예 못하게 해야지. 과도한 수수료가 아니고. 하여튼 적정 수수료 뭔가 받는 정부 컨설팅 정책 시장도- 지원을 받는 거를 조언, 대행, 서류 작성, 뭐 대서 등을 해준 거로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대신에 그거를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이냐잖아요. 금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지시키고 그럴 경우에 형사처벌을 가할 거냐, 과징금으로 경제 제재를 가할 거냐, 이건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정책적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형벌 너무 많다. 그러면 이게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선택해가지고 다 위반하고 있는데 미운 사람 찍어가지고 너만 한번 혼나봐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형벌을 줄이자는 게 우리 예. 기본적인 방침이라 경제 제재로 충분한지를 검토해 보자 이 말이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컨설팅을 다 금지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컨설팅 허위로, 해도 되지. 예, 그런 정상적인 시장은 분명히 정상적인 건 또 허용을 하고 허용하고 그럼 그걸 쓰면 불법적으로, 되지 뭐. 예, 근데 다만 돈 받는 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돈 받고 하는 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돈 받고 해주는 건 원래 대서사나 변호사가 하는 그런 일이지. 서비스들은 있습니다. 예, 행정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게 소위 옛날로 치면 행정사 아니에요? 예, 행정사. 요새는 뭐라고 부르나 모르겠는데. 행정사. 행정사 사무소가 있는 게 행정사죠. 행정사. 그건 행정사만 해야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 대행까지는 괜찮은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준다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이번에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거짓말을 이익을 받지 않고 해주는 것도 금지하겠다. 이익을 받지 않고 허위 서류 만들어내는 건 본인의 사기 행위 아니에요? 그건 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머리를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교사 알선하는 행위거나 아니면 그런 과장 기만적인 표시 광고 행위 요 3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제재 대상으로 지금 법률 안으로 축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 서류를 내는 거는 당사자가 처벌될 일이고 제재받을 일이고. 근데 그렇게 유도했다라는 당사자는 이제 정책 자금에 대한 참여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유도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행위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뭐 그런 걸 하더라도 하여튼 저는 내 의견을 낸 거니까 그걸 좀 치밀하게 논의해서 하시라는 제 의견이에요. 네, 이렇게 하라고 그 지시는 아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참고로 저 표시 광고 문제는 사실 공정위에서도 규율할 수는 있습니다. 네.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산업통상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순서대로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보고